자, 실전 모의고사 오늘이 10회인가요? 10회인가 봐요. 자, 지금까지 열심히 했죠.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알 텐데 얘는 월계수에 있는 거예요. 월계수. 월등한 뭐 이런 거죠. 월등한 개념, 개념 수학. 그래서 월계수 줄여서 월계수라고 얘기하는 문제집이에요. 교사용에 실려 있는 예상 문제고요. 실전 모의고사 우리가 10회를 풀어봅시다. 자, 1회라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공식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될 거예요. 자, 외운다 생각하고 풀어주세요. 자, 외운다 생각하고 풀어주시고요. 풀고 나서 아니면 풀기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루트쌤 수학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받아서 한번 직접 풀어주세요. 자, 모서리 개수 구하는 거죠. 정육면체 모서리 개수. 정육면체 모서리 개수 어떻게 된다? 그렇지. 4, 3, 12, 12개다. 사각기둥도 똑같이 생겼죠? 사각기둥도 12개다. 사각 뿔 때도 똑같이 생겼죠. 사각 뿔 때는 뭐만 달라? 그렇지. 위에 있는 것만 조그매진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뿔에서 자른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각형이 좀 크기만 작아졌지 모서리 개수는 똑같다. 그래서 뿔대하고 기둥하고는 모서리 개수가 똑같다.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다면체 전부 다 외워두시고요.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사각뿔 두 개 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각뿔이 위아래로 두 개가 붙어 있다 생각하면 그게 정팔면체죠. 그래서 모서리가 4개, 옆에도 4개, 밑에도 4개 해서 얘도 모서리가 12개다.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뿔대랑 기둥은 3 곱하기 n 해주면 된다 그랬죠? 3 곱하기 n 해주면 된다. 그렇게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고요. 뿔은 어떻게 돼? 그렇지. n 플러스 2 곱하기 n이 된다. 알겠죠? 위에 면이 하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뿔이죠. 꼭지점이 딱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면이 하나 없어서 2 곱하기 n이다. 공식처럼 모서리 개수를 기억을 해두면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각뿔은 모서리가 10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렇지.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2번이에요. 2번은 뭐죠? 요게 사각뿔대죠. 사각뿔대. 좀 아까 했죠. 사각뿔대. 사각뿔대도 면이 몇 개다?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면체고요. 합동은 아니죠. 밑면이 여기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밑면이. 그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해서 합동은 아니다. 알겠죠? 합동이 아니다. 2번이 답이군요. 자, 옆면은 뭐다? 그렇지. 옆면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꼭지점은 8개고요. 이죠? 위에 4개, 이죠? 밑에 4개. 여기 겹치는 거죠. 여기 붙어버려요. 이죠? 그래서 붙어서, 이죠? 8개만 생기는 거죠. 모서리는 아까 한 것처럼 12개가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죠? 자, 3번이에요. 정다면체는 그렇지. 5개 있죠? 뭐뭐 있죠? 5개. 정사면체, 정육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있고요. 그죠? 정다면체 모양은 전부 다 합동인 정다각형이고요. 알겠죠? 합동인 정다각형이죠. 그래서 4면체하고 8면체하고 20면체는 정삼각형 붙어 있는 거고요.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붙어 있는 거고요. 그죠? 정 12면체는 정오각형이 붙어 있는 거죠. 정오각형. 12면체 따로 기억해 두시죠. 자, 그 다음에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다 같고요. 정오각형으로 된 거는 20면체가 아니라 12면체다. 꼭 기억해 두시죠. 20면체가 아니라 정 12면체다. 알겠죠? 모든 모서리 길이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뭐 이런 거니까. 그죠? 자, 4번 회전체죠. 회전체. 다면체 말고 회전체. 회전시켜서 생긴 거. 회전시켜서 생긴 거. 원? 안 되죠. 원은 뭐야? 입체도형이 아니라 얘는 평면도형이잖아. 그죠? 평면이에요. 평면. 구는 회전체. 원뿔 때도 회전체. 원뿔 때 뭐 회전한 거지?
그렇지. 사다리꼴 회전한 거예요. 삼각뿔은 다면체, 원기둥도 회전체, 그죠? 오각뿔 때도 다면체. 다면체, 회전체 구별할 수 있죠? 완전히 외워두시고요. 다면체, 회전체. 회전시켜 생긴 거, 구, 원기둥, 원뿔, 원뿔대, 알겠죠? 그런 것들. 자, 5번 볼까요? 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예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 자, 원기둥 있죠? 원기둥이 있어요. 자,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은 회전축이 여기 있죠?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렇게 파란 직사각형이 생긴다. 알겠죠? 구가 있죠? 구가 있어요. 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는, 그렇지. 구는 회전축이 어디든지 회전축이 되는 거죠. 중심 지나면 다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된지나, 그렇지. 이렇게 빨간 원이 하나 생긴다. 그죠? 그래서 구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빨간 원이 생기고요. 원뿔은 원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원뿔은 회전축이, 요게 회전축이죠. 회전축까지 자르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 요 파란 삼각형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 원뿔 때 마찬가지죠. 원뿔 때는 이렇게 생겼죠. 원뿔 때는 회전축이 요게 회전축이고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회전축까지 자른다는 거죠. 요렇게 사다리꼴이 생긴다. 요 빨간 사다리꼴. 자, 그림으로 잘 기억해 두세요. 반구는, 그렇지. 반구는 요 반쪽짜리 구죠. 자르면 뭐가 생긴다? 요렇게 반원이 생긴다. 그래서 반원이 생긴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죠. 자, 원뿔 때 사다리꼴 생기고 어떻게 생기는지 넓이 구하는 것도 나올 걸 잘 기억해 놔. 자, 6번이에요. 건넓이 구하는 문제군요. 건넓이 어떻게 구한다? 자, 서술형 나오면 전개도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전개도를 그려주세요. 서술형 나오면 귀찮아도 전개도를 그려주시고요. 전개도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개도를 그려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구해서 확인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전개도를 그려서 확인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우리가 뭐 문제 푸는데 시간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전개도 그려? 그냥 구해도 상관없어요. 서술형 아니면. 자, 여기 2cm니까 여기도 2cm고요. 써놓을게 일단 2cm. 그 다음에 4cm, 2cm, 6cm니까 여기도 6cm. 여기도 6cm. 그 다음에 5cm, 2cm, 7cm니까 여기 7, 여기도 7, 그래서 여기도 7, 여기도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지. 밑넓이. 여기 밑넓이죠? 그래서 6, 7에 42에서 여기 4죠? 4, 2, 8 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밑넓이는 6, 7에 42 빼기 8. 42에서 8 빼면 얼마지? 그렇지. 34. 자, 34가 여기도 34죠? 이쪽 밑넓이도 34. 그래서 34 두 개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밑넓이는 34 두 개. 자, 그 다음에 옆넓이는 어떻게 된다? 옆넓이는 여기가 5, 그 다음 4, 그 다음 2, 7,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쪼개면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되면 돼? 요거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해서 8이랑 곱해주면 옆넓이가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9, 11, 13, 26이군요. 그래서 26 곱하기 8 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26 곱하기 8. 6, 8에 48, 8이 16, 208이군요. 208이 옆넓이다. 알겠죠? 208이 옆넓이. 그래서 건넓이는 이제 밑넓이 두 개랑, 이죠? 옆넓이 하나. 그래서 옆넓이 208에다가 밑넓이 34 두 개, 68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276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거죠. 자, 서시험 나오면 전개도 필수적으로 그려서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지 감점을 안 당할 테니까 서시험 아니면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냥 계산해서 써줘도 되겠다. 알겠죠? 자, 7번이에요. 7번. AD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거예요. AD가 회전축이에요. AD를 회전시켜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 원기둥이 생기는 거죠.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는 원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자, R이 얼마야? 그렇지. R이 3이에요. 요 원이죠? R이 3이니까 9파이, 높이는 7. 알겠죠? 그래서 9파이 곱하기 7. 그래서 얼마다? 63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회전시키면 뭐가 생기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아니죠? 그래서 A, D를 회전축으로 해서 A, B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좀 납작한 원기둥이 생기겠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8번이에요. 건널비가 144래. 건널비가 144래. 자, 건널비 일단 여기 얼마? 66에 36. 그죠? 66에 36. 더하기 옆넓이가 몇 개야? 4개가 있지. 그죠? 그래서 4개가 이등변 삼각형 4개가 붙어 있어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6 곱하기 x. 그죠? 6 곱하기 x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얘가 몇 개가 있다고? 그렇지. 얘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얘가 144다. 이거 하는 거예요. 방정식 풀면 돼요. 그냥이죠. 알겠죠? 그래서 36 더하기 약분하면 2니까 12x가 144다. 이렇게 된 거죠. 12로 나눠주면 3 되고 x 되고 12 곱하기 12가 144죠. 12로 나눠주면 x. x는 3 이항해서 빼면 9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어이구. 9가 답이다.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해가죠? 자, 약분해서 계산하는 것 좀 연습해 주세요. 아, 이게 12제곱이구나 알아야 돼. 그래야지 12로 약분하면 12가 된다. 12로 약분하면 3 된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숫자가 작아지니까 계산이 좀 편해지는 거죠. 연습해서 계산 자꾸만 좀 쉽고 편하게 정확하게 실수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세요. 자, 9번이에요. 9번. 줄기 그림 보는 거 다 알죠? 그래서 220, 225, 225 이런 거죠. 260, 25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발 크기 밀리미터죠. 밀리미터예요. 큰 쪽에서 5번째, 큰 쪽에서부터 제일 큰 사람 3명. 265 다섯 번째가 여기군요. 255 미안. 그래서 255가 큰 쪽에서 263명, 255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랑 네 번째가 다 255군요. 이죠? 알겠죠? 아홉 번째 구하는구나. 미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45군요. 미안. 왜 다섯 번째라 그랬지? 그래서 245가 아홉 번째다. 이해가죠? 제일 큰 사람 3명, 그 다음 3명, 그 다음 3명, 아홉 번째 245다. 알겠죠? 그렇게. 미안. 자, 그 다음 250 이상. 250 이상이면 250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50, 255, 55, 260, 3명 해서 몇 명이다? 8명이다. 알겠죠? 자, 8명인데 전체 몇 명이야? 전체는 여기 4명이죠. 7명, 6명, 5명, 3명이죠. 그래서 전체가 10명, 25명이군요. 25명 분의 8명.
퍼센트는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약분하면 4니까 3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제일 큰 사람, 작은 사람 순서대로 따져주면 되니까, 아니죠? 자, 11번이에요. 도수분포표죠? 도수분포표예요. 자, 계급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요 구간 나는 거를 계급이라 그러죠.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5개 맞군요. 계급의 크기는 얼마? 40, 40. 요 폭이죠. 폭이 계급의 크기다. 40, 40.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죠. 가장 큰 계급은 여기죠. 10이 가장 크죠. 80에서 120. 계급값은 딱 가운데 있는 값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다. 160 이상인 도시, 160 이상인 도시는 여기 4개가 있군요. 25개 중에 4개니까 어떻게 돼? 25개 중에 4개. 곱하기 100 해주면 아까 약분해서 얘가 4였죠? 16%. 얘가 틀렸군요. 이죠? 4번이 16%다. 그 다음에 5번은 120 이상 160 미만 120 이상 160 미만 6개 맞죠? 이해가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계급의 개수, 계급의 크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약속이잖아. 그대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평균 강수량이 5번째로 많은 도시, 5번째로 높은 쪽에서 높은 쪽에서 여기 4개 있고 5번째는 여기 들어가겠네. 그러면이죠 120에서 160 사이가 되겠다. 알겠죠? 120에서 160 사이고 도수가 몇 개야? 120에서 160 사이가 도수가 6개다. 알죠? 그래서 6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뭐 간단하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세서 5번째가 뭐가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알죠? 그렇게. 자, 13번이에요. 히스토그램. 자,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인원수를 좀 써놓고 해보자. 여기는 3명이죠. 여기는 6명. 여기는 8명. 여기는 5명이죠. 여기는 1명. 이렇게 됐다. 자, 수영장 간 횟수야. 수영장 간 횟수. 수영이는 6번 갔대. 6번 갔으면 6 이상이지. 이상이 들어가는 거야. 6번이면 여기 들어가야 돼. 6 이상 8 미만. 항상 이상 미만이죠. 그래서 6 이상이라서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속해야 돼. 알겠죠? 여기 속하는 거고요. 정인이보다 적게 간 학생은 그러면 여기 9명이 더 적게 간 학생이다. 뭐 간단하네. 이제 횟수고 6번이 여기니까 6번보다 적게 간 사람들은 9명.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계산이 되는 거군요. 자, 14번이에요. 상대도수 분포표 나와 있는 거죠. 네모칸부터 채워놓고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된다? 3배죠. 도수하고 상대도수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3배니까 얘도 3배. 3배에서 0.3이니까 얘가 0.1이겠다. 아니죠? 그래서 A는 0.1이 된다. 서술형이면 어떻게 해? 서술형이면 비례식 세워서 풀어. 4대 12는 A 대 0.3 해서 0.1 구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0.1이면 퍼센트로 치면 10%야. C는 1이지. 상대도수 총합은 항상 1이지. 무조건 외워둬야지.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고 퍼센트로 치면 100%지. 100 곱해주면 퍼센트 되는 거야. 상대도수는. 그죠? 그래서 10%가 4명이야. 100%면 그럼 몇 명이야? 그렇지. 10배 한 거야. 10배 해서 B는 40명이다. 알겠죠? 그래서 B는 40명이다. C는 얼마다? 그렇지. C는 1이다. 다 끝났지? 네모칸 다 채웠어. 알겠죠? 자, 뭐 참고로 채우면 0.1이 4명이니까 여기도 4명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명이야. 딱 반이지. 0.1의 반이니까 여기는 0.05야. 알겠죠?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 채울 수 있다. 알겠죠? 다 채울 수 있고요. 전체가 40명이니까 여기 40명에서 요거이죠. 6명, 10명, 22명. 22명 빼면 여기 몇 명이다? 그렇지. 18명이다.
알겠죠? 그래서 칸을 다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네모 칸을 완전히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계산해 볼까요? 10a 더하기 b 더하기 c. 10a, a가 0.1, 0.1하고 10 곱했으니까 1. b는 40, c는 1 더해서 42가 답이다. 자, 10회 미만인 학생, 10회 미만이면 어디야? 그렇지, 10회 미만이면 여기까지군요. 10회 미만이면 6명. 상대 도수로 치면 0.15. 알겠죠? 상대 도수로 0.15. 0.15면 퍼센트로 치면 얼마? 100 곱해서 15%. 끝이다. 알겠죠? 그래서 40분의 6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알죠? 알겠죠? 40명 중에 6명 곱하기 100 이렇게 안 해도 상대 도수를 아니까 상대 도수에다 그냥 곱하기 100 해서 바로 찾아도 되겠다. 알겠죠? 자, 16번이에요. 16번. 얘는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죠.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에요. 일단 전체가 몇 명이다? 전체가 40명이다. 꼭 기억해 두고요. 6건 이상 10건 미만. 6건 이상 10건 미만. 여기죠? 자, 6건 이상 10건 미만. 볼까요? 여기가 얼마? 0.15. 여기는 0.2. 계산해서 얼마? 0.35가 6건 이상 10건 미만이다. 자, 학생수 어떻게 구한다? 학생수는 그렇지. 전체 곱하기 상대도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 곱하기 0.35. 0.35면 100분의 35가 되겠죠?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0.35면 35%랑 똑같은 거예요. 100분의 35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알죠? 5로 약분하면 7 되고 5로 약분하면 2 되고 2로 약분하면 2니까 2, 7에 14, 14명이다. 알겠죠?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뭐 어렵지 않죠? 전체 인원수가 나와 있어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17번 볼까요? 17번. 자, 17번 앞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앞에서 한 문제 나왔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는 거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단면, 잘려진 면을 우리가 단면이라고 그러죠. 잘려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자르면 뭐 생긴다 그랬지? 아까 기억나나요? 원 뿔 때 아까 회전시켜서 자르면 회전시키면 이렇게 원 뿔 때가 되는 거고요. 알죠? 원 뿔 때 자르면 뭐가 된다? 그렇지. 자르면 요렇게 회전축까지 자르는 거라서 알죠? 회전축까지 자르는 거라서 요런 식으로 사다리꼴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사다리꼴 파란 노란색 칠해진 요 사다리꼴이 된다. 알겠죠? 자, 사다리꼴 넓이. 자, 여기가 5니까 여기도 5겠죠? 똑같아요. 회전시켰으니까. 그래서 밑면이 10. 여기가 2니까 여기도 2고요. 그래서 윗변의 길이는 4.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가 8이죠? 높이가 8. 나누기 2 해주면 우리가 찾는 넓이가 되겠죠? 그거 해주면 된다. 더하면 14니까 약분하면 7이고요. 7, 8에 56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요거죠?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 부분을 잘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좀 조심해서 확인해 주세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다. 자, 18번이에요. 18번. 9를 잘라냈어요. 자, 9를 잘라냈는데 얼마큼 잘라냈지? 자, 이거 반쪽이죠. 반쪽이고 요거 지금 4분의 1만큼 잘라냈군요. 그죠? 그래서 반쪽에 4분의 1이니까 8분의 1만큼 잘라낸 거야. 반에 4분의 1, 2분의 1에 4분의 1, 8분의 1만큼 잘라낸 거죠. 자, 9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인데 얼마큼 남았어? 8분의 1만큼 잘라냈으니까 8분의 7만큼 남았어. 자,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죠.
잘라낸 게 8분의 1만큼 잘라냈으니까 8분의 7만큼 남았다. 자, 8분의 7만큼 남았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 9의 건널비예요. 9의 건널비.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9의 건널비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자르면서 원래 없던 건널비가 알죠? 원래 없던 건널비가 어떻게 생겼어? 새로 생겼지. 자, 요 노란 부분 있지. 요 노란 거 칠하는 거. 요 노란 부분만큼 새로 생긴 거야, 건널비가. 알겠죠? 원래는 구 안에 숨어서 안 보여야 되는 건데 자르면서 새로 밖으로 겉으로 드러난 거야. 그게 건널비가 포함이 되는 거지. 새로 생긴 건널비가 되는 거야. 요 새로 생긴 부분을 더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것만 안 틀리면 돼. 알겠죠? 새로 생긴 부분만큼 더해주면 된다. 그런데 새로 생긴 부분이 어떻게 돼? 그렇지. 90도인 4분원이야. 90도. 4분원이지. 4분원. 4분원이 몇 개가 생겼어? 3개가 생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 넓이 반지름 6이니까 36파이. 요거의 4분의 1짜리가 3개가 노란 부분 3개가 생겼다. 요거를 더해줘야 된다. 알겠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 다른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8분의 1만큼 잘라냈으니까 8분의 7만큼 남았다. 그리고 새로 생긴 부분을 더해줘야 된다. 그것만 해주면 돼. 알겠죠? 자, 계산해 볼까요? R이 6이니까 36파이죠? 4파이 곱하기 36 곱하기 8분의 7.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2 되고 2로 약분하면 18. 그래서 7, 8에 56, 7일은 7, 126파이가 되겠군요. 알겠죠? 126파이. 자, 그 다음 얘는 약분하면 9파이니까 27파이가 되겠군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끝이다. 그러면 얼마지? 140, 153이 되겠구나. 그래서 153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됐죠? 자, 그렇게 새로 생긴 부분, 노란 부분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거만 조심해 주세요. 알겠죠? 자, 19번이에요. A 구하는 거죠? 자, 6시간 이하가 32%래. 6시간 이하. 여기가 32%야. 알겠죠? 자, 그래서 6시간 이하가 32%야. 자, 그러면 6시간 이상은 몇 퍼센트야, 그러면? 그렇지. 6시간 이상은 몇 퍼센트? 100%에서 32% 빼면 되는 거야. 알죠? 그래서 68%야. 이해가죠? 32%가 8명이야. 32%가 8명이고 68%는 몇 명일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죠? 아니면 전체는 몇 퍼센트야? 전체는 100%야. 100%면 몇 명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겠다. 무슨 지 알겠죠? 편한 대로 비례식 세워서 계산해 주세요. 퍼센트 계산도 상대도수처럼 비례식으로 그냥 계산해도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럼 비례식 세워볼까? 8명인데 32%야. 자, 여기 몇 명이지? 여기 뭐 12 더하기 A죠? 12 더하기 A인데 얘가 68%야. 요렇게씩 세워주면 되겠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8명 32%, 12 더하기 A는 68%. 됐죠? 그렇게씩 세워주면 돼. 자, 그러면 약분해도 되죠? 8로 약분하면 8일은 8, 4, 8에 32, 1대4. 12 더하기 A, 68. 곱해준 거랑 같다. 그래서 내항의 곱 48 더하기 4A는 68. 4A는 48 이항하면 마이너스 48이니까 20. 그래서 A는 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퍼센트 그렇게씩 세워서 풀어주면 되고요. 전체를 먼저 구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는 없죠. 알겠죠? 자, 그 다음 20번이에요. 20번. 자, 넓이 구하는 거죠. 넓이 구하는 거예요. 일단 인원수부터 써볼까요? 인원수부터 써보자. 자, 여기 3명, 여기 7명, 여기 10명, 여기 8명, 여기 2명. 그죠? 그럼 전체 몇 명이지? 10, 20, 30명이군요. 다 더하면 10, 20, 30명. 전체 30명. 자,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얘가 뭐랑 같다 그랬지?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얘는 뭐랑 같다? 그렇지. 히스토그램 넓이랑 같다. 알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넓이랑 같다. 꼭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넓이를 구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넓이 막대 그래프랑 똑같은 거죠?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처럼 그려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자, 히스토그램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2 곱하기 3, 2 곱하기 7, 2 곱하기 10, 2 곱하기 8, 2 곱하기 2 해서 더해주면 된다. 가로, 세로 곱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이죠? 3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8 더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 히스토그램은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가 얼마? 여기는 지금 2죠. 그 다음에 도수의 총합. 도수의 총합. 아까 전체 몇 명이라 그랬지? 30명이라 그랬죠? 30명. 이렇게 곱해주면 바로 답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씩 더하면 2 곱하기 3, 2 곱하기 7 요거 하는 건데 얘를 분배 법칙해서 2로 묶어주면 어떻게 된다? 3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해서 2 곱하기 3, 2 곱하기 7, 2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도수의 총합 곱하기 계급의 크기 해주면 그게 히스토그램 넓이고 이 히스토그램 넓이가 도수 분포 다각형 넓이랑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왜 똑같은지는 설명을 해줘야 되면 만약에 서술형에서 그걸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요 삼각형 하나, 요 삼각형 하나. 그래서 요 삼각형 대신 요 삼각형 해주면 결국은 요 사각형이 된다는 거고요. 요 삼각형 대신 요 삼각형 합동이라서 요것 대신에 요거 더해주면 또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빼고 여기 요거 빼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서술형 설명해라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는 히스토그램 넓이랑 같고 그거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죠. 알겠죠? 자, 21번이에요. 21번. 자, 각기둥 모서리 개수 공식 외워두시죠? 각기둥의 모서리의 개수는 3 곱하기 n이다. 3n이 18개니까 n이 6이군요. 6이라서 육각기둥이다. 알겠죠? 육각기둥. 자, 꼭지점의 개수가 같은 각불. 각불은 꼭지점 개수가 각불의 꼭지점 개수가 n 플러스 1이죠. 알겠죠? 꼭지점이 각불은 오각불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오각형 있고 있죠? 꼭지점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오각형에 꼭지점이 5개가 붙어 있는데 위에 하나 더 붙어서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서리가 18개인 각기둥하고 꼭지점이 같은 꼭지점의 개수는 각기둥 꼭지점의 개수는 2n이죠. 2n이에요. 그래서 육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12개죠. 12개. 그래서 12개. 꼭지점이 12개야. 각불도 꼭지점이 12개가 되려면, 이죠? 11각불, 이렇게 돼야 돼. 11각불. 11각형이죠. 11각형. 11각불이야. 어쨌든, 그러면 밑면 모서리가, 이죠? 11각불이니까 어떻게 돼? 모서리가 11각형이지. 11각형이면 모서리가 몇 개야? 그렇지. 모서리가 11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일단 공식으로 기억해 둬야 되는 거 이죠. 각 기둥의 모서리 개수는 3회. 꼭지점의 개수는 2n. 알겠죠? 각 뿔의 모서리의 개수는 n 플러스 1. 알겠죠? 모서리 개수 n 플러스 1. 모서리 미안. 밑면의 모서리구나. 각 뿔의 모서리는 2n 미안. 각 뿔의 모서리는 2n. 알겠죠? 꼭지점의 개수가 n 플러스 1. 꼭지점의 개수가 n 플러스 1. 알겠죠? 자, 꼭지점 개수는 n 플러스 1이다. 각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요건 각 기둥의 모서리하고 꼭지점 개수. 각뿔의 모서리의 개수는 밑면 모서리 말고 각뿔 전체 모서리 개수는 2n. 알겠죠? 각뿔 전체 모서리 개수, 꼭지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22번이에요. 22번. 자,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어요. 회전시키면 뭐 생긴다? 그렇지. 반원 회전시키면 뭐 생겨? 그렇지. 반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삼각형, 밑에 삼각형 회전시키면 뭐가 생겨? 그렇지. 원뿔이 생기죠. 그래서 부피 구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9의 부피하고, 이죠?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알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 다음에 뿔의 부피 더하는 거죠. 뿔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9가 있죠? 9가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6이야. 반지름이 6이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6 3번 곱하고 반쪽짜리 9니까 2분의 1 해줘야 돼. 있죠? 반쪽짜리 9.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1 하고 있죠? 파이 r 제곱. r이 얼마지? 6이지. r이 6. 그 다음에 높이가 8이지. 이죠? 높이가 8이니까 8 곱해줘야 돼. 이해가죠? 자, 그러면 약분해 볼까요? 약분해서 계산해 보자. 3이 6이니까 6 약분해서 하나 없어지고, 있죠? 4파이 곱하기 36 이렇게 될 거고요. 좀 이따 계산할게요. 얘는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2 되고요. 있죠? 그래서 얼마야? 12파이 곱하기 8 이렇게 되겠구나. 있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지?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군요. 방법이 없네. 그냥 계산하시죠. 알겠죠? 36파이, 12파이, 48파이, 뭐, 계산하죠.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6 하면 되겠죠. 6이 10이니까 144파이가 되고요. 얘는 96파이가 되나요? 28에 16, 8인 8, 96파이. 두 개 더해서 얼마죠? 240인가? 이죠? 240파이인가 봐. 이죠? 240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뭐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9의 반쪽짜리 하고 이죠? 원뿔의 부피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회전시키면 뭐가 생기는지만 잘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 원뿔 부피 구하는 공식, 이런 것만 잊어버리지 말고 계산만 안 틀리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자. 자, 23번이에요. 23번. 일단 몇 명인지 먼저 확인해 볼까? 6하고 8 사이가 3명, 8하고 10 사이가 4명, 10하고 12 사이는 지워져서 없어졌군요. X명이라고 하죠. 12에서 14는 11명, 14에서 16은 8명,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이 2명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볼까? 문제 읽어보자. 찢어졌는데 10회 미만이 전체 20%래. 10회 미만이면 여기죠?
7명인데 20%군요. 자, 7명인데 20%예요. 자, 아까 퍼센트도 비율로 세워서 풀 수 있다 그랬죠? 자, 전체 몇 명이면 100%가 될까? 요거 찾아주자. 알겠죠? 자, 어떻게 됐어? 5배죠? 20% 5배 100%잖아. 5배. 얘도 5배 해주면 돼. 그래서 전체 인원수는 57에 35. 35명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35명. 자, 전체 학생 수가 35명이면 x 구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35명에서 7명, 18명, 26, 28명을 빼주면 되겠군요. 그래서 35명에서 28명 빼면 몇 명이야? 7명이네? 끝이네. 그러면 이제 아까 7명이면 20%라며. 그죠? 10회에서 12회가 X명인데 X가 7명이야. 7명이니까 답이 뭐야? 20%가 답이군요. 그죠? 그래서 퍼센트 20%가 답이다. 원래는 7명이 아니면 어떻게? 전체가 몇 명? 35명. 그 중에서 우리가 찾는 거 X가 7명 곱하기 100 해서 서술형이면 이렇게 써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써서 요게 20%다. 요렇게 해줘야지 될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